실내로 들어와서 하라? 참, 이거 법원이 내린 결정도 말이죠. 정말 국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오늘 지금 밖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많지만 여기 많이 못 들어오셨습니다. 일부러 좀 넓게 앉으시라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밖에서, 지금 밖에도 모니터를 설치해놔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말이죠, 박원순이 이 차는 그 도로를 주지 말고 광화문 광장 거기 도로 차 안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 좀 촘촘히, 아니 좀 넓게 쓴다면 충분히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서 단 한 번도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을 내준 적 없는 게 또 박원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민노총에게 내주면서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는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이 박원순이, 이 박원순이도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광훈 목사님 분명히 영광스럽게 우리 앞에 다시 설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사회가 혼란스럽죠. 게다가 질병까지 터졌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명히 문재인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런 위험하고 위중한 사태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유튜버를 다 모은 게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많아갖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 썩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당했을 때 적어도 바른 언론들이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고 특별히 혐의점도 없는데 이걸 왜 구속하냐, 정치적 이유는 다르지만 이건 독재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 한 개의 언론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이 유튜브 봐주시고, 신의 한 수뿐만이 아니라 정규재 TV, 뭐 고성국 TV, 여기 앞에 있는 뭐 너하나 TV, 구국의 메아리 등등등등 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 독재 정권은 김정은과 맞잡고 손을 잡고 지금 우리를 연방제로 끌고 가서 적화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다 태극기도 드시고 옆에 성조기도 드셨는데 이건 미국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정말 애국자고 용감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뭉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대호를 갖춰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문수 지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당은 중도로 가고 있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게 진짜 애국 세력으로서 우파의 가치를 높이겠다. 저는요, 두 가지가 또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우리가 끼어 안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가치도 분명히 소중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처럼 통합당과 자유통일당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큰 대우를 형성하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통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런 모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은 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주인공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걸 후회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빨리 뒤집어 엎어서 법무부 장관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엉터리 이거 판검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계속 이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고 감염병 관리법은 하위법령입니다. 하위법령을 박원순이야 민간용의가 꺼내서 상위 헌법을 무시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왜 정치 탄압이냐면 강화문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집회 못하게 옥내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염병 자칫하면 감염되니까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한폐렴이 가장 창궐하는 대구에 마스크 못 사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수백만 수십만의 그 국민들은 왜 팽개치고 있냐고. 이 병신들 아니냐고 병신들. 이러니까 대도하는 대가리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나와서 아마 비판을 하면 아마 오줌을 찔끔찔끔 쌀 겁니다. 누가? 문씨가. 자, 이번에는 우리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한경구 단장이 여기서 이제 보조를 좀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쌍무시 와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여러분, 중국발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도중에서도 여전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1947년도 12월의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남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라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때 전 국민이 38도선 이남에 사는 주민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워라라고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는데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다음에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 위중한 시국에 북한에 있는 콜레라 환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의 선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맞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더 넘게 흘렀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의 말씀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곤을 몰고 오고 질병을 몰고 오고 또 기아를 몰고 옵니다. 콜레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정신적 콜레라로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의 통치 기간은 이 공산주의 콜레라를 우리 38도선 이남에서 몰아내는 일에 온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2년 뒤에 콜레라 군대들이 무력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쳐서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콜레라군이 완전히 박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잔균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1960년대에 아니 50년대에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60년대에 1, 2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고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 주범들 김종태, 김진락,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원 콜레라 군의 잔균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김일성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민중폭력혁명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 김종태, 김진락이가 사형을 당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양에서 추모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신영복 사람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대학의 교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향서를 썼지만은 마음으로는 결코 전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뿌린 그 콜레라 군이 오늘날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올라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고영주 변호사가 했다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곰팡이처럼 번져서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의 기승을 타가지고 한국의 정치, 교육, 사법, 입법 모든 분야에 침투해 가서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두고 우리 운명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운명공동체를 제가 자주 쓰는 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저는 한 민족을 가지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더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를 두고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하시는데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할지언정 운명공동체의 신조를 지키는 그 무서운 일관성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온 전문가들이 중국의 여행객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신념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지금 입국 조치를 안 하고 중국인 입국 조치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신조가 뭐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산주의 노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그 콜레라의 장기훈 세력이 한국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남한을 지금 억습을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 국제 공산주의 노선을 틈을 타고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그분의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분은 일찍이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와 직접 싸우신 분입니다. 40여 명의 죄수들이 콜레라로 죽어 넘어갈 때 자기 몸 안 가리고 간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 이후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923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명을 중단시킨다 이야기했던 세계의 현인이자 철인입니다. 30년대에는 소련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누워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현인과 철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동포들에게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은 어리석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팽개치고 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흘렸습니까? 남산공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에다가 새끼를 그려가지고 질질 메고 다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남로당 전당 세력들 아닙니까? 그 무너진 동상을 아직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모두 지금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먼저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생각해서 이 위중한 국민을 맞이해서 자유하는 그러한 신조로 각오로 이 국민을 함께 돌파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적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 정강훈 목사에 대한 어록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해외에서 코리아 이래 부르지 않고 코로나 이래 부른대요. 당신 말이야 코로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데 문씨, 김씨, 봉씨가 청와대에 모여서 짜파구리나 삶아 처먹고 웃는 게 다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조성한, 이호성, 김성진 교수님 나오셔서 정경호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좀 쓰세요. 맞아요. 그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가시면 말씀하려고 그랬지. 저는 이미 문재인 자체를 싫어해요. 나를 감옥 보낸 놈 보고 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승만 학당의 교장 선생님이니까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내일이 3.1절인데 3.1절의 즈음에서 122년 전에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그 만민공동회에서 있었던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교수 모임을 비롯해서 변호사 모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만민공동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공동회에서 내일 12시를 딱 즈음해서 제2의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내일 12시에 정확하게 제2의 독립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방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원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부분 잘난 지식인들입니다. 구한말 때 최고의 지식인이자 최고 세련된 지식인은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말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지식인 또는 잘난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만민공동회처럼 모인 여러 애국시민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지식, 세련된 교양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뜨거운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2년 전에 이승만, 당시 20대에 불과한 이승만은 고종을 향해서 당신은 가짜왕이니까 내려와라고 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20대의 청년 이승만이 고종을 향해서 당장 내려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문재인을 향해서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출국 금지당에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도주유리가 있고 증거인멸이 있다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추미애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풀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죄율이 낮다, 지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을 예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무죄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낮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학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 갑질과 관련해서 사성장군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쳐놓고 그렇게 해서 말살된 인권은, 그렇게 해서 망가진 인생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법이 사라진 문제입니다. 문재인 인간이 청와대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9월 말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만민공동에 나와서 외쳤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유튜브에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체 단결해서 저들에게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는 절대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 역시 밖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만 공간만이 교도소에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 역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집회 결사도 할 수 없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인간들을 확실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문받은 것이 이 독립선언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낭독하는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12시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될 만민공동의 제2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하자. 첫째, 자유시민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됨을 자각하여 각자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저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어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폭정을 견제하며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온몸을 바치자. 둘째, 일제의 압자에서만큼이나 인간적 권력을 앗아가는 저 북한의 편종 세습 전체주의를 무너뜨려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우리 동포인 인민에게 돌려주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이루자. 셋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꽃피움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지정학적 패권주의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나아가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라. 지금의 이 시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시험이다. 이 광야를 건너는 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통일한국은 희성 타오르가 일찍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역사적 소명을 이루는 대열에 우리 모두 참여하라. 보수와 진보, 좌우하고 남녀, 세대,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오라. 거짓과 이선에서 해방된 사람은 누구나 오라. 흥망과 성세와
성세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비열한 반역과 매국의 대열에서 이탈하라. 정권의 위선에 분노하고 위기를 보며 후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정의의 깃발 아래 진실의 산을 넘고 헌법의 투구를 쓰고 용기의 배낭을 메고 자유와 책임을 양손에 굳게 잡고 앞에 있는 민족 공영 인류 공영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가자. 감사합니다. 내일 낮 12시에 정식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일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알겠습니다. 예. 뭐 장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안 읽어드린 선언문이 약간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멋진 선언문이 될 거라 보고 그래 안 하기를 바라고. 자, 이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강훈 목사님에게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죄를 뭘 갖다 붙여서라도 아마 금방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의가 있는데 태국이 집회 4년 세상 일하는데 저를 주최자로 몰아서 재판 끝나는 데만 1년 7일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주체자가 아니고 암묵적 동조관계랍니다.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놈은 하여튼 세상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가라! 엎어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가 700만 해외 동포하고 이번에는 대남 선전연락부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는 요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석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래요. 그럼 석방 하나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야, 목소리 작게 하기도 참 힘드네. 자,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파 유튜버 우리 토순이 양이 나와서 멋진 공연을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토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좀 뜻깊은 노래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3.1절 전에 이 노래를 만들어 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